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렸던 도수 분포표 있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이름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도수분포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자료가 도수분포표로 정리되어 있을 때 그 정리된 도수분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을 그리죠. 자, 여기 주어진 도수분포표를 보세요. 도수분포표의 계급을 바로 가로축에 나타내 줍니다. 자, 가로축에, 자, 계급이 지금 계급의 끝점 있죠? 그거를 여기 한 칸 띄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10, 여기를 15, 20, 25, 그 다음에 30, 35까지, 그죠? 해주고 한 칸을 더 여유를 줘요. 자, 이것을 계급이죠? 계급의 단위는 얼마예요, 지금? 점이죠, 그죠? 점수야, 점수. 자, 이것이 영어 수행평가의 점수, 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점수라고 했을 때, 가로축을 계급을 준다. 계급으로 둔다. 자, 그럼 세로축은 뭘로 두면 되겠어요? 그렇죠. 도수로 두면 되겠죠? 자, 이 도수를, 지금 명수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3부터 어떻게 많으면 도수가 10까지 되어 있죠? 자, 이건 합계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 없고 여기 해당하는 도수만 보시면 도수가 제일 작을 때 2부터 있네요. 2부터 10까지 있죠? 자, 이것을 세로축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럼 최고 도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10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돼요? 그렇죠. 사람 수니까 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리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볼게요. 자, 계급이 5 이상 10 미만이죠. 자, 그럼 5에서 막대를 그리는 게 아니라 10에서 막대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5에서 10까지 전체에 대해서 막대를 그리는 거예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어디까지? 그렇죠. 3이니까 도수가 3이니까 이렇게 3까지. 세로의 길이를 3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자, 가로는 계급의 크기가 되겠죠? 계급의 크기는 지금 5니까 가로가 5, 세로가 3인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그렇죠. 역시 10 이상 15 미만이 6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로가 6까지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까지 해서 가로는 똑같이 계급의 크기 5가 되겠죠? 이런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15 이상 20 미만일 때는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세로가 1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까지. 자,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6명이라고 했으니까 6에서 그쵸? 또 아까랑 똑같이 6이네요. 6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25 이상 30 미만일 때는 3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삐뚤어졌네요. 다시 예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 이상 35 미만은 2명. 그렇죠? 이렇게 2명. 해당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색깔로 예쁘게 색칠해줘도 좋고요. 생략하셔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예쁜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로축은 계급, 세로축은 도수,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계급의 크기를 가로, 그 다음에 세로를 도수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막대 그래프하고의 차이 알겠어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구간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 그럼 축구 위에 그냥 막대기가 서 있었죠. 따라서 그 막대기는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직사각형은 서로 이렇게 이어 붙어 있어요. 그죠? 이어서 붙어 있다는 거. 왜? 도수분포표는 계급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도 이어 붙어져 있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거예요. 자,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자,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히스토그램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도수 분포표 다각형을 그리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주냐? 점을 찍어요. 점을 어떻게 찍냐면, 자, 여기 5 이상 10 미만 계급에, 그쵸? 가운데에다 점을 찍어요. 그죠? 즉 계급값에 해당하는 도수를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급값 12.5에 해당하는 도수 6.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도수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자, 가운데에 정확하게 점을 찍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더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한 칸 더 만들어져 있는 계급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도수가 얼마예요? 그렇죠. 0이 도수가 0이잖아요. 그래서 그 0에다가 점을 찍는 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칸 뒤에 계급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빈칸을 두었는데 거기 도수가 0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줘요. 자,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직선으로 연결된 무슨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다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랑? 그렇죠. 이 가로축과 더불어. 이 가로축에 그친 않지만 이 가로축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어때요? 이 선들로 이루어진 무슨 다각형? 그렇죠. 이런 다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 바닥에다가도 점을 하나 찍어서 연결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상대 도수예요. 상대 도수. 자, 상대 도수는 그냥 도수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해당하는 계급에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도수라는 게 바로 상대 도수예요. 상대라는 건 뭐냐면 바로 비교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막 미국은 엄청 많이 금메달을 땄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나 금메달 개수만 놓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조금 땄지만 자, 인구수 대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쵸? 우리나라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그죠? 적은 인구수로 그만큼 금메달을 땄다는 건 사실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전체 명수가 다를 때, 자료 개수의 전체 개수가 다를 때 그냥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만 비교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비교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도수가 아니라 전체에 해당하는 도수에 대한 해당하는 도수의 비율로서 도수를 나타낸다면 그 비교가 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뭘로 정의하냐면요. 자, 도수의 총합분에, 그렇죠? 전체의 자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도수의 총합분에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 그렇죠?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를 바로 그 계급의 상대 도수로 약속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도수 분포표를 보고 상대 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한 도수 분포표인데요. 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나봐요. 자, 그래서 0시간 이상 5시간 미만에 해당한 학생 수가 12명이다. 이런 자료죠. 자, 이것을 상대 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렇죠. 뭐분의? 그렇죠. 전체 50명 중에 12. 50분의 12가 돼요. 그죠? 얘는 그렇죠. 5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비율로 나타내니까. 기준이 되는 게 분모,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분의 7, 그 다음에 50분의 3, 50분의 2가 돼요. 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고 끝이면 또 그 값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분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소수로 나타내줘요. 상대수는 항상 소수까지 구해줍니다. 자, 50분의 12를 소수로 나타내려면 물론 12 나누기 50 해도 되겠지만 자, 분모를 100으로 고쳐주면 그렇죠. 분모 분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더 쉽게 소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얼마예요? 0.2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요. 그렇죠. 100분의 얼마? 34. 그래서 0.34. 여기는요. 그렇죠. 100분의 18. 그럼 여기는 0.18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100분의 14는 0.14. 여기는 100분의 6이 되겠죠.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그럼 0.06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100분의 4.
역시 그래서 얘도 0.04가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상대 도수를 한번 다 더해 볼게요. 둘이 더하면 0.58이죠. 더하면 0.76이네요. 그 다음까지 더하면 0.90. 그 다음은 0.96. 자, 마지막까지 더해주면 바로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대 도수의 맨 마지막 합계는 1이 됩니다. 자, 1.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분모가 지금 계속 50이잖아요. 50분의 12, 50분의 17, 50분의 9, 50분의 7, 50분의 3, 50분의 2를 더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분모는 50이고요. 분자는 바로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도수의 총합이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50분의 50, 그죠? 분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수의 총합은 자료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1로 같기 때문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도 상대 도수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상대 도수의 특징이자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낸 표를, 그렇죠,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하겠죠. 상대도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역시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으로. 그래서 상대도수 분포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자, 똑같아요. 가로는 뭐가 돼요? 계급. 그쵸? 계급이 돼서 지금 0, 5, 10, 15, 20, 25, 30.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 사용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여기 도수가 아니라 이제 상대 도수가 돼요. 상대 도수는 지금 값이 작을 때는 0.04, 그리고 클 때는 0.34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0.1, 0.2, 0.3, 0.4, 그죠? 여기서 더 작게 나눠서 0.02로 나누어 주시면 뭐,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0.02, 0.04, 그죠? 0.06, 그 다음에 0.08 하면 0.1 맞죠? 자, 이와 같이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0.02 단위로 여러분들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그려주시면, 그죠? 한번 해보면, 자, 0 이상 5 미만에 0.24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34라고 했으니까 두 칸 더 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0.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칸 아래서 해주시고, 여기는 0.14라고 했으니까 1에서 두 칸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0.0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세 칸, 그죠? 여기는 두 칸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상대도수 분포 히스토그램이 돼요. 자, 여기에서 뭘 하시면, 그렇죠? 가운데 점을 찍어서 연결하시면 상대도수 분포 모두 그릴 수 있어요. 다각형도 그릴 수 있겠죠? 자, 가운데 점 한번 작아 보겠습니다.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자, 여기 한 칸 더 있다고 생각하고 가운데다 점 찍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왼쪽으로 연장해서 한 칸 더 있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점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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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 바닥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까지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열심히 실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